자, 그러면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막기 가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주세요. 금요일은 원래 부동산 좀 하잖아요, 제가. 네. 급매물 소화, 아파트 경매 다시 꿈틀. 다른 헤드라인 또 이렇게 잡히네. 급매 소진 끝. 물음표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폭 줄어.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한국부동산원 이게 뭐 국가기관이니까 제가 걸 많이 쓰는데 쭉 보시면 저 노란색이나 이런 게 옅은 색들이 많이 늘었죠. 그러네요. 그리고 짙은 것도 많이 줄었어요. 네. 사실 뭐 인천, 경기 이런 건 1%씩 빠지던 건데. 맞아요. 세종도. 그렇죠. 0.36, 서울 0.26, 그리고 저 경기에 0.5. 물론 이제 경기라는 게 이제 뭐 동탄이라든지 말씀드린 데 저 시흥이라든지 이런 데 대단지들이 아직도 좀 낙폭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낙폭이 지난주에 이어서 줄었는데 지난주에 0.28이었거든요. 근데 네. 전국 서울 아파트 값 기준으로 0.26이니까 아주 미미하게지만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 뭐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다시 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근데 서울을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서초구가 거의 보합이 됐어요. 네. 0.07 하락이고 송파구도 굉장히 낙폭이 컸던 데잖아요. 강남 3구 중에 0.13, 강남구가 0.2, 강동구 0.31. 그래서 어쨌든 뭐 조금씩은 매기가 조금 있다. 왜냐하면 사실 시기적으로도 네. 사실 집을 좀 사고 팔 때라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좀 있으면 계약이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사철. 네네.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네. 노원구가 이제 노도강 이렇게 하면서 그 영끌 비투 뭐 그래가지고 제일 큰 하락폭을 보였던데, 근데 0.16이고요. 예, 그래서 동부권 지역에서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였다. 이것도 좀 특기할 만하죠. 예, 도봉구가 0.46에서 0.36으로 줄었고 강북구 0.35에서 0.38인데 강북구는 조금 더 늘었네요. 종로, 용산, 중구가 속해 있는 도심권도 어쨌든 0.2 정도로 그다지 크게 내리진 않았고, 인천 등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0.5, 0.36으로 돼서 지난주에 0.64, 0.39보다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보니까 요런 어떤 시세를 제일 강하게 반영하는 게 경매 시장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경매에 대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소개되는 데들은 좀 비싼 아파트들인데 고가 아파트들의 낙찰률을 한번 봤는데요. 예를 들면 지지 옥션이라는 업체 정보에 따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 15일 날 입찰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44, 이게 몇 평입니까? 한 50평 되는 거죠. 전용 85가 34평이요. 9평이니까 144평이면 50평대라고 봐야 되죠. 그죠? 예. 한 차례 유찰돼서 감정가가 49억이었는데 네. 감정가의 80%인 39억 2천만 원으로 2회차 경매가 시작됐는데 감정가의 94.1%, 46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 이렇게 됐고요. 39억으로 내려가서 시작했는데 그게 다시 올라가서 그렇죠. 46억으로. 원래 이제 1차, 2차 하면은 이제 몇 퍼센트씩 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딩이 됐는데 높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워팰리스 137.24제곱미터, 이것도 한 40평대 되는 것 같은데 54층이랍니다. 지난달에 이거보다 층수가 난 13층이 매매 시장에 33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 이게 이 거래된 금액보다도 더 높게 낙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가권 아파트의 경매 시장도 조금씩 매기가 좀 돈다. 왜냐하면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게 이 법원 경매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는 왜냐하면 소수의 전문가들이 붙는 시장이잖아요. 네. 예, 뭐 일반인들은 경매 시장 잘 안 들어가고 잘 상식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네. 완전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이 경매 시장에서의 낙찰률이 조금 회복세라는 거는 바닥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걸 좀 한다라는 얘기인데, 네. 물론 아직까지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낙폭이 조금 주는 거지 반전의 그 모습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다시 반등한다거나 뭐 기조가 바뀌거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금리가 다시 오르고, 물론 네, 어제 네.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 권프로가 얘기했듯이
쉼표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는? 미국 금리가 거의 이제 10년 만기가 4%에 육박하는 금리가 나왔기 때문에 예. 금리가 만약에 다시 오른다면 부동산의 매기는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이제 그 당국의 어떤 압박도 있습니다만은 은행에서 대출을 좀 늘리고 네. 대출 금리도 좀 낮추는 그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현실적인 부동산 매수하려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겹쳐 있는 혼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역시 금리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한국 부동산원 자료 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다음부터는 KB 부동산 앱에서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KB 부동산 앱 네. 데이터가 아주 보기 편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죠. 네, 우리 권 팀장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뵐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